용해와 용액 두 번째 차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6쪽과 77쪽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진이는 물과 미숫가루, 설탕을 넣어 미숫가루 물을 만들었습니다. 미숫가루 물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래 빈칸에 답을 써 넣으시오. 4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서로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혼합물이죠. 미숫가루도 미숫가루와 설탕 그리고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군요.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묵탕을 만들어 먹어볼까? 먼저 각종 재료들을 냄비에 넣어 잘 풀어 섞고 간을 맞춰야 하니까 소금도 한 스푼. 감칠맛을 더하려면 멸치가루도 한 스푼. 이제 끓이자. 아빠, 소금은 안 보이는데 멸치가루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보여요. 그건 소금과 멸치가루가 물과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다른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멸치가루와 소금을 넣으면 멸치가루는 보이는데 소금은 보이지 않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소금과 멸치가루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 녹여보고 물질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넣었을 때의 변화 관찰하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물, 250ml 비커, 100ml 눈금 실린더, 100ml 비커 3개, 소금, 설탕, 멸치가루, 패트리 접시 3개, 약숟가락 3개, 유리막대 3개, 그리고 시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같은 양의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같은 양의 물에 넣고 저었을 때의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험 관찰 38쪽에 써주세요. 선생님은 소금, 설탕은 물에 잘 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멸치가루는 물에서 잘 녹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눈금 실린더. 자, 이렇게 생겼죠? 길쭉한 병인데요. 액체의 부피를 잴 수 있도록 벽면에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잴 수가 있죠. 이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50ml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 비커에 소금, 설탕, 멸치가루를 각각 2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해 봅니다. 그런 다음 각 비커를 10분 동안 그대로 두고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물에 넣고 저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소금 2스푼을 물에 넣고 저어준 다음에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모두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소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물에 넣고 저으니까 소금이 물에 녹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가만히 두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마치 물처럼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나
가라앉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탕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2스푼 넣어주고요. 저어줍니다. 자, 설탕을 모두 녹이고 나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물처럼 투명하고 소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뜨거나 가라앉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탕이 물에 녹는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가만히 두니까 투명해졌고 뜨거나 가라앉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멸치가루의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가루를 2스푼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준 다음 변화를 관찰해보면 물 아래에 멸치가루가 이렇게 가라앉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뭔가 떠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설탕과 소금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멸치가루는 물에 넣고 저었을 때 일단 멸치가루가 물과 섞여서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10분 동안 가만히 두니까 멸치가루가 물 위에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교과서 77쪽을 살펴볼까요? 물에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넣으면 어떤 물질은 녹고 어떤 물질은 녹지 않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치가루를 물에 녹인 것은 용해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멸치가루는 골고루 섞이지가 않았죠. 따라서 용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이나 설탕물처럼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금이나 설탕과 같이 녹는 물질을요,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그리고 물처럼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에서 용매, 용해, 용질, 용액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이것을 용액이라고 했죠. 하이라이트를 해보고요. 소금이나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그리고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 네, 그 현상은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그러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 바로 이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그리고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용매가 되고요. 소금은 용질이 되는 것입니다. 녹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바로 이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용해,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외워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 생각해 볼까요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만들어진 현상을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설탕물에서요,
용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설탕이죠. 그러면 용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용질인 설탕이 용매인 물에 용해되어 설탕물 용액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용질인 설탕 그리고 용매인 물이 만나서 설탕물 용액이 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용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용액을 보았나요? 네, 선생님은 분말 주스 있죠. 분말 주스 용액, 그리고 구강 청정제, 자, 이런 것도 보았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 자주 사용하는 손 세정제 있죠. 네, 이것도 용액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가 가라앉거나 떠 있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식초. 자, 이런 것들이 용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액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 퀴즈입니다. 분말 주스를 물에 넣었더니 모두 녹아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알맞은 용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용질인 분말 주스가 물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네, 용해겠죠. 분말 주스 무엇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용액이 되었겠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용해는 녹는 물질인 용질이 용매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말하죠.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용해되어 섞이면 용액이 되므로 용질인 분말 주스가 물에 용해되어 분말 주스 용액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았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 왼쪽은 미숫가루, 오른쪽은 설탕이죠. 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같은 온도의 물이 담긴 유리잔에 미숫가루와 설탕을 2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습니다. 10분 후의 변화를 살펴보니 아래 영상과 같았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결과를 한번 보면 설탕은 물에 뜨거나 가라앉은 것이 없이 아주 잘 골고루 섞여 있죠. 미숫가루는 밑에 가라앉았고요. 뜬 것도 약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위의 실험 결과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죠. 물질이 용해된 용액은 오래 두어도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고 거름 종이로 걸러도 남는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숫가루는 물에 용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요. 설탕은 물에 용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네, 맞았군요. 3번입니다. 다음은 물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비커 4개에 들어있는 용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라고 했죠. 황설탕, 소금, 후춧가루, 분말 주스가 있는데요. 용액을 잘 살펴봅시다. 자세히 보니 황설탕과 소금, 분말 주스는 물에 완전히 용해되어 용액이 되어 있죠. 하지만 후춧가루는 일부는 물에 가라앉아 있고 일부는 물에 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용액이 아니죠. 그래서 용액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황설탕, 소금, 분말 주스가 되겠고요. 후춧가루는 용액이 아니겠죠. 자, 확인해 보면 네, 맞았네요.
자, 그러면 캐릭터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모자와 망토 그리고 트로피까지. 네. 오늘은 과학교과서 76쪽과 77쪽 여러가지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